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 봉투였는데 제 이름과 회사 주소만 정확하게 적혀 있고 발신일라는 공백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죠.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업무 관련 자료인가 싶어서 사진부터 봤는데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엔 제 아내 하연이가 나체로 있었어요. 여러 장이었는데 모텔 같은 곳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 몸에 정액이 뿌려진 상태로 촬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45이고 중견기업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18년 됐고요. 아내 하연이와는 맞선으로 만나서 연애 3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연이는 42인데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큰 탈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는데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네요. 평소 같으면 그냥 올려보내달라고 했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신인 없는 택배라니.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받았습니다. 작은 봉투였는데 제 이름과 회사 주소만 정확하게 적혀 있고 발신일라는 공백이었어요. 무게도 거의 없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죠.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 관련 자료인가 싶어서 사진부터 봤는데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엔 제 아내 하연이가 있었어요. 나체로. 그것도 여러 장이었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모텔 같은 곳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아내 몸 곳곳에 정액이 뿌려져 있는 상태로 촬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배, 허벅지까지. 누군가 일부러 그런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낸 거예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평소에 냉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주변에 누가 있나 둘러봤는데 다행히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급하게 사진들을 서랍 안쪽 깊숙이 넣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USB 안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생하기가 무서웠지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는데 역시나 제 아내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젊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은 각도상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나 목소리로 봐서는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은 총 6개가 있었는데 각기 다른 날짜에 촬영된 것 같았어요. 파일명을 보니 지난 석 달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석 달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거든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커피도 타주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따뜻하게 밥도 데워주고 피부샵 일이 바쁘다며 가끔 늦는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인데 1시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운전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더러운 상태로 찍힌 사진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하연이가 평소와 똑같이 나와서 맞아주더라고요. 여보 왔어? 오늘 좀 늦네. 많이 힘들었지?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저를 맞이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좀 바빠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연이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해둘게. 샤워하고 와. 평소와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섣불리 추궁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증거는 있지만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저 남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왜 저에게 이런 자료를 보낸 건지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하연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봤는데 정말 똑같았습니다. 반찬 투정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내일 피부샵 예약이 많다고 푸념하고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요즘 피부샵 일이 많이 바빠?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새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젊은 남자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남자들도 이제 피부 관리 많이 하잖아. 하연이가 대답했는데 그 순간 뭔가 찝히는 게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고객. 혹시 그 남자도 하연이 피부샵 고객일까요? 남자 고객이면 몇 살 정도야? 30대 초중반. 회사원들이 대부분이야. 요즘 남자들 미용에 신경 많이 쓰더라고. 30대. 동영상 속 남자의 추정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연이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USB 파일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정지시켜가며 남자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한 편. 얼굴은 각도상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옆모습으로 봐서는 제법 잘생긴 편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배경이었습니다. 모텔 방이긴 한데 몇 군데는 같은 곳 같았어요. 벽지 패턴이나 가구 배치가 비슷했거든요.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시간대를 보니 대부분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이가 피부샵 운영한다고 하는 시간대와 겹쳤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연이 피부샵 고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점심시간에 하연이 피부샵 근처로 가봤습니다. 평소에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번화가에 있더라고요. 주변에 카페도 많고 모텔도 몇 군데 보였어요. 혹시 동영상에 나온 그 모텔이 근처에 있을까 싶어서 둘러봤는데 비슷한 곳이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피부샵 단골 고객 중에 특별히 친한 사람 있어? 친하다기보다는 오래된 단골들이 있지.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남자 고객 중에서도? 남자 고객들은 대부분 과묵한 편이야. 여자들처럼 수다 떨지 않거든. 하연이 반응을 보니 별다른 동요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대답이 짧고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메신저를 확인했는데 민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날까? 같은 곳으로. 자기 보고 싶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날짜를 확인해 보니 USB에 있던 동영상 촬영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적나라한 대화들도 있었어요. 서로의 몸에 대한 언급들, 만날 때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민재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확실히 젊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제법 잘생긴 편이었어요.
직업은 회사원인 것 같았고 하연이 피부샵 고객인 게 확실했습니다. 처음 대화 내용을 보니 피부 관리 받으러 왔다가 원장님이 너무 예뻐서라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재가 하연이에게 언제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라고 묻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연이 답변이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였어요. 이혼.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이혼을 전제로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하연이가 민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랑은 이미 별거 중이야. 집에서는 각자 방 쓰고 있어.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여전히 같은 침실을 쓰고 있었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민재와 하연이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면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계속 지켜봤는데 민재가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하연아, 내 남편 소셜미디어 봤는데 어제도 같이 찍은 사진 올렸던데? 민재의 메시지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소셜미디어에 일상 사진을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가끔 하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리고요. 그게 민재 눈에 띈 모양이었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야. 남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연이가 변명했지만 민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별거 하는 거 맞아? 왜 아직도 같이 사진 찍고 그러는데? 곧 정리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민재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 가지고 노는 거야? 이 메시지를 봤을 때 민재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순진한 면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연이는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나 진심이라고. 남편이랑은 정말 끝난 사이야. 서류 정리만 남았어.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공개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워. 아직 주변 정리가 안 됐다니까. 이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났는데 민재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조금만 더 참아줘. 정말 곧 끝나. 하지만 하연이는 실제로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저와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민재와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민재가 하연이 피부샵 근처에서 저희 부부를 목격한 거예요. 그날 저는 하연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민재와 마주쳤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는 정말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연아, 너 나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지? 남편이랑 별거 한다고 했으면서 왜 같이 다정하게 저녁 먹고 있는 거야? 나 직접 봤어. 하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었어. 이혼 서류 때문에.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 완전 애정 넘치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나는 뭐야? 그냥 놀잇감이야? 이때부터 둘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고 하연이는 계속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며칠 후 하연이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민재가 계속 추궁하자 짜증을 내면서 그냥 즐긴 거였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민재는 하연이 그 말에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그냥 즐긴 거였다고? 나는 진심이었는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그의 메시지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너는 그냥 놀이였다는 거야? 하연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재야, 오해하지 마.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좋아한다면서 남편이랑 잘 지내고 나한테는 거짓말만 했지?
민재의 다음 메시지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 같은 여자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남편한테도 나한테도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너를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리고 며칠 후부터 하연이와의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하연이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없었어요. 하연이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왜 연락을 안 받지?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아예 민재 연락처로 전화까지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재에게서 하연이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하연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는 진짜 나쁜 여자야. 남편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너 남편 회사 알아냈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그 메시지를 봤을 때 민재가 제게 그 사진들을 보낸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폭수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순수했던 남자가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그 분노를 하연이와 저 모두에게 향하게 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하연이에게 민재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내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어떤 짓들을 했는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연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민재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정말 끔찍했어요. 너 같은 여자는 벌 받아야 해. 남편에게도 세상에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날부터 하연이는 완전히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만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피부샵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라고만 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재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봤습니다. 나름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나이는 33세, 미혼이었고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연이를 만나서 진짜 사랑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하연이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 상대였을 뿐이었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고 상황도 파악했으니 이제 행동에 옮길 때가 됐어요. 하지만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 동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이 정도면 완벽한 유책 이혼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는 하연이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간자인 민재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좀 특별하네요. 오히려 그 남자가 피해자 측면도 있고 부인이 먼저 거짓말로 유혹한 측면이 있어서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민재는 하연이에게 속은 피해자이기도 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하연이와 대화할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하연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거실에서 얘기하자. 하연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뭔데? 하연이가 물어봤는데 저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부터 보고 얘기하자. 봉투 안에는 이혼 신청서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손이 떨리면서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설명할 필요 있을까?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재 씨가 보내준 거야. 고마워해야겠네. 하연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민재가 미친 거야. 나를 스토킹하면서 이런 짓을. 오해? 제가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이것도 오해인가?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하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설명할게. 이건 정말. 설명? 저는 하연이 핸드폰에서 캡처한 메신저 대화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 남편이랑은 별거 중이야. 곧 이혼할 거야. 그냥 즐긴 거였어. 이런 말들 다 설명해봐. 하연이는 그제서야 모든 게 탄로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실수. 석 달 동안. 정기적으로. 민재가 먼저 유혹했어. 나는 거절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연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봤거든요. 거절. 메신저 보니까 내가 먼저 적극적이던데? 보고 싶다, 빨리 만나자 이런 말들 다 누가 했지? 결국 하연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 시작하자. 민재와는 완전히 끝났어. 연락도 끊었고. 다시 시작. 저는 이혼 서류를 하연이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미 끝났어. 서명해. 하연이는 이혼 서류를 보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여보, 제발. 18년을 같이 살았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18년? 그 18년을 내가 배신했잖아. 하연이는 며칠 동안 계속 매달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옆에서 울고 있고, 저녁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고.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혼하면 안 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하연이에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든 게 용서 안 돼. 석 달 동안 거짓말하면서 나를 속인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넌 민재한테도 거짓말했잖아. 그 사람은 진짜 널 사랑했는데 넌 그냥 놀이로 생각했어. 그런 내가 사람으로서 신뢰가 안 가. 하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재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아내한테 속은 거잖아요. 오히려 저한테 진실을 알려준 셈이고. 하지만 하연이한테는 단호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위자료도 한 푼 없이 이혼하기로 했어요. 하연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개인 물품들과 피부샵 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나도 18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지켰다고? 집을 지키면서 밖에서 딴 남자 만난 게 지킨 거야?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하연이 주변 상황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분노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연이 이야기를 해버린 모양이었거든요. 피부샵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객이 하연이에게 원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소문 들었는데.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연이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었어요.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고객 예약도 줄어들었습니다. 민재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하연이가 찾아가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거예요. 하연이 어머니도 상황을 알게 됐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재야, 하연이가 잘못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하연이가 저지른 일이 너무 커요. 법정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될 때 하연이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요구했어요. 조건을 좀 더 협의해 보자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한 조건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책임져.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날 하연이는 끝까지 제게 매달렸어요. 여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이제 끝이야. 서로 다른 길 가자.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나섰는데
하연이가 뒤따라와서 계속 붙잡으려고 했어요. 선우야, 선우야.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하연이 피부샵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다 떠나버려서 운영이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민재가 화가 나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것도 있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진 거죠. 하연이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42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본인이 선택한 길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민재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한 상처가 컸을 텐데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저한테 진실을 알려준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가끔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혼자가 편합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언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한번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 하연이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요즘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는 언젠가 누군가가 그 값을 받게 된다는 걸. 하연이는 민재를 속였고 저를 속였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심지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결국은 거짓이었던 셈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민재라는 남자가 보낸 그 사진들이 저에게는 진실을 알려준 선물 같았어요. 물론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더 늦기 전에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언젠가 더 큰 배신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배신자를 용서하는 게 미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호한 결별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야 서로 정말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결혼 18년 차 남편이 익명으로 받은 아내의 불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아내가 피부샵 고객인 젊은 남성과 석 달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상대 남성에게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거짓말을 했고 결국 상대 남성이 배신감의 폭수 차원에서 남편에게 증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아내와 단호하게 이혼하였고 아내는 피부샵 폐업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